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증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지수, 3대 지수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가 대부분 9에서 10% 정도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서 마이너스 10% 하락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낙폭이 컸는데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마땅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네, 강한 매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크게 하락을 마감됐고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시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투자 자금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메디카고 바이오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이제 FDA죠. 미국의 식품의약품의 승인을 곧 받을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한 달에 한 1,000만 개 정도 분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온 시점이 오후 한 2시 반 정도인데 그 시점에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미니 나스닥 선물이 한 1.16% 상승 중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연기금이 이제 구원 투수로 나서가지고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13원 정도 올라서 1200 거의 1220원에 마감됐고요. 외국인은 오늘 그래도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매도를 했고 1조죠. 1조 2천억. 예. 코스닥이랑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마감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됐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신규 상장 회사 MPD라는 회사가 있는데 MPD 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업종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네. 주 두 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품 부분과 상품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 부분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메인 컨트롤러 부분과 터치 스크린 패널, 그다음에 와이퍼가 있는데 와이퍼는 그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와이퍼가 아니라 자동차 앞에 들어가는 그 비 올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이퍼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와이퍼가 그 와이퍼인가라고 생각해 찾아봤는데 이 IR 자료를 보니까 그 자동차에 쓰이는 앞창문에 들어가는 와이퍼가 맞더라고요. 네. 이거 이 회사를 왜 인수했는지도 참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메인 컨트롤러랑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부분이 있는데 이 대부분 이 회사에서 이 두 부분이 많이 전체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보다는 이 수출에 더 많이 강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수출하는 이제 업체로는 이제 중국의 화웨이랑 일본의 이제 이게 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로 읽어야 되나? 바이보? 아무튼 비보라고 읽어야 되나? 일본의 회사랑 이제 중국의 이제 화웨이랑 중국의 오포, 그다음에 이제 샤오미, 그다음에 레노버도 일본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좀 좀 괜찮은 회사들이랑 이제 이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는 두말할 곳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인 컨트롤러랑 터치 스크린 패널이 어떤 것이냐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내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 뒷부분 본체를 뜯어보시면 보통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갈색이죠. 갈색의 이제 메인 컨트롤러 부분이랑 이 메인 컨트롤러 부분이랑 OLED를 연결해주는 이 터치 스크린 패널의 FPCA, 즉 휘어지는 회로기판이라 하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이 NPD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하게 이 사진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OLED 패널이고요. 이 OLED 패널에 이, 이 터치 TSP FPCA 그 터치 스크린용 휘어지는 회로기판, 이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뒷 본체에 이제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나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이제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죠.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8년 그 전에 비해서 대략 한 두 배 정도 좀 성장을 했고요. 또 2017년도에 비해서도 2018년도가 한 1배라고 해야 되나요? 50%? 50% 정도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공모 주식 수는 한 755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배정 비율을 보니까 한 기관이 한 79%를 가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가 한 20% 가지고 이렇게 배분이 됐고요. 공모 밴드는 5,400원에서 6,300원 사이였는데 확정 공모가는 이제 5,4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체제 주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SNK 폴리텍, 이 회사가 이제 체제 주주입니다. 이 회사가 체제 주주인데 전체 주식수 중에 한 64%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게 보호예수죠. 보호예수가 한 65%가 돼 있고 이제 35%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유통 가능한 수량입니다. 한 755만 주나 되네요. 전체 주식 수는 2,150만 주가 되고요. 그리고 예산 시가총액은 1,16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만약 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현재 신규 스마트폰의 매출이 되게 부진합니다. 예. 뉴스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이 갤럭시 S20인가요? 예, 지금 매출이 반토막이 났죠. 신규 건수가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에 좀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이 회사 상장하잖아요, NPD가. 초반에는 좀 강한 추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뭐 시초가가 오르겠죠. 확정 공모가는 5,400원인데 뭐 기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통 가능 물량 755만 중에서 한 600만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관의 힘이 좀 강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대략 뭐 뻥튀기가 되겠죠. 뭐 6,000원에서 한 7,000원 이상 아마 시초가를 띄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초반에는 강한 추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좀 하락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신규 스마트폰의 매출 부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NPD가 이 신규 스마트폰의 이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누러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다시 이제 매출이 신규 스마트폰이 매출이 점점 이제 증가세가 보이면 그때 이제 오르는 종목인데 그걸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일본 기준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상장할 때는 들어가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본 기준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한 후에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NPD 회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전략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금일 이제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지만 이제 코로나19 변수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우리 증시가 아니면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제 이 표가 전 세계 코로나19 이제 확산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맨 밑에 이 부분이 어, 북미랑 이제 남미 쪽이죠. 웨스턴 퍼시픽. 예. 북미랑 남미 쪽이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유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보라색은 이제 동아시아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현재는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 추입니다. 예, 뭐 오늘 백신 개발 소식이 났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확산 추이가 이제 서서히 언젠간 정점을 찍고서 내려올 텐데 이 정점을 이제 예측한 프로그램을 밑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랑 이제 아니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경우의 수랑 또 하나는 완전히 이건 천천히 이제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고 이건 세 번째 경우는 급격하게 이제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예측하는 건데 첫 번째 경우 이제 코로나19가 빠르게 이제 없어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한 두 분기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거 두 번째 경우는 서서히 경기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세 분기에 걸쳐서 경기가 이제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 이제 급속도로 이제 경기가 하락을 예측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1년에 걸쳐서 경기가 쭉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했습니다. 안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읽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경우를 예상하고 있고 이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서 저는 지금 현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랑 생각이 다르다. 이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난 경우의 수를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투자 판단에 제 투자 조언에 투자 조언을 참조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경우 빠르게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전염병 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TEM 그 시공간 감염 확산 모델러고요. 또 하나는
SGLEAM이라는 글로벌 감염 확산 이동 모델 프로젝트인데, 위 사진은 이 글램 SGLEAM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입력해서 이제 만든 이제 전염병 예측 프로그램인데, 이 밑에 보시면 2020년 4월 12일 날, 그러니까 발생일로부터 한 120일, 대략 6개월이죠. 맞나? 4개월이네요. 네, 4개월 후에 이게 이 파란색이 이제 글로벌 확산 추이인데 정점을 찍을 것 같다고 이 프로그램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확산세가 이제 누그러졌고,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그다음에 유럽, 현재 여기 이란이 좀 심각한데, 이 프로그램이 좀 이란을 좀 많이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치료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느 정도 좀 이 유럽이랑 북미 같은 이런 분포들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일치율이라고 하죠. 일치율이 한 대략 한 70에서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예측하는 최대 정점이 4월 중순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러한 지금 오늘 호재 소식과 남아있는 이제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좀 바닥을 다질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급반등을 할 것인가, 이런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바닥 확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추천 종목들 갖고 왔는데, 이 추천 종목들을 추천하되 이 바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랑 일진머티리얼즈랑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자회사 CCP라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인가요?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중국 판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닥에서 강하게 이제 제가 차트 안 갖고 왔네요. 차트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이 안 떨어졌어요. 최근에 들어서. 예, 최근에 한 한 달 동안에, 한 달 사이에, 한 1개월 사이죠. 1개월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거의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폴라비스는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오늘 또 강하게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폴라비스를 추천드리고요. 뭐 삼성전자나 이지 머티리얼즈는 제가 꾸준히 다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추천 종목들을 보시면 두산솔루스도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두산솔루스 차트를 안 봤는데, 제가 두산솔루스를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워낙에 높이 올라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확인 못한 차트, 두산솔루스 오늘 제가 솔직하게 두산솔루스 차트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매물대를 뚫고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강한 매물대를 뚫고 내려왔으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내려왔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오늘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 그래도 SK텔레콤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회사입니다. 삼성 SDI는 오늘 또 밑에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오늘 좀 사이드카가 이제 2번 발동되고 막 그래 난리 부르스를 떴지만,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리고 RFHRC, RFHRC 너무나 강했습니다. 오늘 또 강한 양봉으로 마감되고, 최고가 추천
한 다음날, 출전하고 다음날 기준으로 한 최고가를 한 4% 정도 갱신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 이제 삼성전자랑 일진모티리얼즈 포레빅스를 추천 종목에 넣게 됐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이제 백신 개발이라는 신규 호재와 진행 중인 악재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도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 포레빅스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RFH도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RFHIC를 계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가 때 운 좋게도 매수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RFHC도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다뤘죠.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상장하는 NPT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그 신규 그 코로나19에 대한 변수, 앞으로 이 신규 코로나19에 대한 변수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변수로 나눠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 예측 프로그램으로도 현재 언제 피크를 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느냐고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 사이드카 2번 발동해가지고 또 더욱이 정신도 없었죠. 오늘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부디 빨리 백신이 이제 캐나다에서 나왔으니까 조만간에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바람대로 바닥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V자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면역 체제가 우리에 있는 면역력이 이 코로나19를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아도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금방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좋은 뭐 비타민 C라고 해야 되나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나 뭐 이제 홍삼, 그런 거 자기 몸에 맞는 면역력 보강제를 좀 찾아서 섭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